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역에 비가 좀 내렸습니까? 어제, 오늘 이틀간 제가 있는 이 경기 북부 지역에도 제법 비다운 비가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오랜만에 아주 파릇파릇하게 기운을 좀 차리고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이 비는요, 뭐 다른 작물에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가 여름에 고추를 재배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비는 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아주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가 또 독이 되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것이 양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비가 오고 나서 어떤 일을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은 하면 안 되는지, 이 두 가지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배추가 많이 성장해 있는 경우는 그런 피해가 좀 덜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종이 아직 어린 단계, 뭐 무에 씨를 뿌렸는데 무의 싹이 아직 어리다든지, 또는 뭐 열무와 알타리 또는 배추 이런 것들에 뭐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거나 하셨는데 그것들이 아직 어린 경우는 비가 오고 나서, 특히 좀 많은 비가 좀 거세게 내렸다 하는 경우엔 비가 그치고 나서 나와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이 생장점 부위에 흙이 묻혀 있거나, 아니면 흙이 튀어서 그 생장점 부위에 끼어 있거나, 아니면 잎들이 쓸려온 흙에 묻혀 있거나 하지 않은지, 그리고 모종들이 쓰러져서 흙에 덮여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왜냐면 이런 무와 배추, 뭐 김장 채소들은 다른 작물들이 뭐 부러지거나 하면 아들순이 또 나온다거나 곁가지가 또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죠. 이 무와 배추 같은 이런 작물들은 생장점이 한번 훼손되면 다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냥 뽑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소중한 것이, 뿌리만큼 소중한 것이 바로 생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생장점을 지키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총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충의 방제도 하는 거고, 심으실 때 토양살충도 하시는 거고,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보약 같은 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너무 세차게 내리다 보니까 흙이 튀어서 잎이 잠기고, 또는 생장점이 파묻히고, 아니면 생장점에 흙이 튀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벌레나 이런 것들이 알이 들어있어서 거기에 해충이 발생한다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생장점 관리를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꼭 해주셔야 돼요. 특히 어린 모종일수록 더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주시는 게 좋으냐? 물 한 통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쓰는 뭐 20리터짜리 한 말도 괜찮고, 저처럼 이런 뭐 작은 2리터짜리 물병도 괜찮아요. 다만 한 가지, 좀 이런 주둥이가 길게 나온 이런 구조였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걸로 이제 어떻게 그 흙을 해결하는지를 보셔야겠죠. 이게 지금 이 물을 통해서, 자, 이렇게 씻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생장점에 흙이 다 씻겨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실 때 이제 주의점이 뭐냐면, 많은 양의 물로 강한 분사를 통해서 해야 돼요. 이걸 손으로 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어젯밤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이파리들은 잘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뚝뚝 부러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이 작물들을 함부로 손대시는 게 아니에요. 쉽게 부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둥이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는 이 세척을 위해서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물을 분사해 주기 위한, 세척을 위한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주둥이가 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혹은 여러분들이 그 등에 매시고 하는 분무기 있죠? 그런 것도 이렇게 긴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물을 좀 집중적으로 분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단순히 물 조로를 가지고 뭐 이렇게 뿌려주는 정도 가지고는 세척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분사력이 있는 분무기를 가지고 이 각 작물의 생장점을 세척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순수한 물만 사용하십시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뭐 화학농약을 뿌리셨건 유기농 약재를 뿌리셨건 비가 오기 전에 뿌린 약은요, 그 빗물에 의해서 많이 씻겨 나가요. 그러니까 약효가 그만큼 약해져 있겠죠.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 다시 또 해충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비 올 때는 어디 숨어 있다가
비가 그치면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가 그치고 나면 해충의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자,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여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야, 그럼 뭐 니를 2번 하느냐? 물을 채울 때 이렇게 살충 성분이 있는 약을 같이 넣어서 뿌려주면 될 거 아니냐? 간단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화학농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제가 그랬죠?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해요. 이렇게 세척을 하는 데는. 그리고 생장점 부분에 이렇게 집중적인 살포를 해서 세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화학농약을 만약에 넣는다, 아니면 뭔가 농도의 조절에 민감한 그런 성분의 약을 여기다 넣어서 뿌려준다 할 경우에는 농도 장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세척 작업을 할 때는요, 그 약을 여기에 넣어 쓰지 마시고 물만 준비하십시오. 물만. 그래서 물로 깨끗이 세척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이 니모일 성분, 식물 추출물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의 제품으로 이 해충 방제를 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배추의 그 인면살포, 연면살포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2가지 작용 기제가 다른, 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섭식독이다, 하나는 접촉독이다, 이런 서로 좀 작용 기제가 다른 약을 교차로 써주시면 더 방제 효과가 좋다 그랬어요. 그런 성분이 교차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해충들의 방제력이 더 올라가고요, 내성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뿌리실 때 아까 물로 세척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세척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뭐 한 5분 10분 만에 다시 여기다가 약을 타가지고 뿌리는, 그건 하지 말아주세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약을 뿌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잎에 이슬이 좀 마르고 나서 약재를 살포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슬방울에 약이 응집되면서 잘못하면 약해가 생겨요. 그 이슬방울에 약이 모인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약이 집중되면서 잎에 잘못하면 독한 약을 쓰셨을 때는 얼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이 마르고 나서 약을 살포해 주시는 게 좋고, 지금처럼 물을 뿌리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약을 뿌리기 전에 물을 주셔야 되잖아요. 물을 줄 때도 그렇고 지금처럼 세척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건 좀 시간이 경과되고 나서 약을 살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멀칭이 되어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뭐 무구씨를 파종했다든지 할 때 그냥 이런 멀칭이 없이 흙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흙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흙을 뭐 호미를 사용해서 만진다든지, 뭐 손을 이용해서 뭐 만진다든지, 뭔 작업을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흙이 어느 정도 마르고 나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밭에 이 흙을 거름을 주고 갈아서 북을 만들고 거기에 작물을 파종하거나 모종을 심었죠.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흙에 공기구멍을 만들어주고 흙을 때알 구조로 바꿔놓은 거예요. 때알 구조라는 건 이 밀가루처럼 촘촘하게 돼 있던 흙을 우리가 이렇게 양분을 넣어주고 흙을 갈아주면서 어느 정도 굵은 입자의 알갱이들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기구멍들이 흙 속에 많은 상태예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나서 이렇게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흙을 손으로 만지거나 호미를 이용해서 만지시면요, 이 알갱이들이 다 뭉개집니다. 뭉개지면서 이 때알 구조가 다 파괴가 되고 땅이 덩어리처럼 뭉쳐져요. 즉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숨구멍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때알 구조도 파괴되고 땅도 시멘트 덩어리처럼 굳어집니다. 공기구멍이 없는 흙이 돼요. 그래서 땅의 호흡도 안 좋아지고 땅이 딱딱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가 오고 나서는 물이 빠질 때까지는 그 흙을 만지시지 않는 겁니다. 작업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써서 만든 그 귀한 공기구멍, 숨구멍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뿌리 호흡도 안 좋아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을 줘도 그 물도 잘 안 들어가요.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시더라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별건 아닌 겁니다. 비가 오고 나서 생장점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쓰러지거나 묻힌 것들이 있다면 잘 세워서 그런 흙에 묻히는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해충 방제를 통해서 작물들의 해충에 대한 방제 효과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흙은 절대 도구를 써서든 손을 써서든 만지시지 말라는 거. 그리고 부러지기가 쉬우니까 잎도 한동안 손대지 마시라는 거. 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해충 방제를 하면서 오늘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 농사 항상 풍성하게 짓기 위해서는 이런 사소한 노력들 잊지 마시고 단계별로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꾸준함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풍성한 가을 수확 하시길 응원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